교재 333페이지 23번째 곡선 혼합하기입니다. 명령어는 블렌드고요. 이 명령은 뭐 그렇게 흔하게 자주 사용되는 명령은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 조금 뭐 편리한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혼합하기 명령은 먼저 리본 메뉴에서 홈 탭 수정 패널에 가서 곡선 혼합이 바로 보이진 않고요. 이 보시다시피 목깎기가 있죠. 이 목깎기 그룹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깎기, 못따기, 곡선 혼합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이것이 곡선 혼합과 관련된 아이콘이 되겠고요. 메뉴 막대에서는 수정에 가서 다행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곡선 혼합, 못따기, 목깎기, 곡선 혼합 이렇게 세 그룹이 같이 뭉쳐 있죠. 여기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령은 blend 블렌드고요. 또는 이제 단축키는 ble가 되겠습니다. 단축키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면, 자, 블렌드 명령을 내리면 일단 곡선 혼합 명령을 수행하려면 blend 이제 풀네임을 치셔도 되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리본 메뉴와 메뉴 막대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단축키가 BL입니다. 이 단축키 기억해 두시면 조금 빠른 작업 속도를 가질 수 있겠죠. 자, 먼저 명령 수행을 하게 되면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과 호 이 두 개의 객체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고요. 직선 위에 보이는 이 두 개의 직선을 한번 해볼 거고 밑에를 해볼 건데요. 이제 동시에 그냥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선택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연결될 위치에 객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실제로 해보면 브룩 CD의 둘째 마당에 3장에 있는 블렌더라는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BLE 자, 위에 선택, 아래쪽에 S2 자,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한 번 더 호의 오른쪽에 있는 호의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화되어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성 혼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곡선 혼합하기 중에 이제 두 번째 옵션이 되겠는데요.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연속성을 옵션을 써야 되니까 이 연속성 옵션인 CON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두 번째 단계인 접점 또는 부드러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 T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객체 S1, 그다음에 객체 두 번째 객체 S2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접점과 부드러움 S 이 두 가지 버전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달라져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클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접점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거칠게 선이 거칠게 연결이 됐고요. 부드러움은 절점이 몇 개 더 있죠. 이렇게 좀 다른 모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이런 면들은 이제 뭐 곡면을 가지는 주전자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기타 등등 도자기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 객체들을 부드럽게 연결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334페이지 24번째 명령이죠. 중복 객체 삭제하기 오버킬이라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명령인데요. 우리가 객체를 작성하다가 보면 이
객체 선앱의 영향 때문에 자동으로 마그네틱으로 자동으로 이제 달라붙는 그런 이제 특성 때문에 객체를 작성했는데 그게 중복되어서 작성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일수록 이 경향이 많고요. 고급 사용자는 별로 없겠지만 이제 중급 사용자도 이제 혹 가다가 이제 실수로 겹쳐서 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겹쳐서 그릴 경우에 물론 이제 크게 도면상에서 출력했을 때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CAD 관련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칠 때는 객체 중복에 대한 감점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채점할 시에도 객체 중복에 대해서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제가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사항이 해당되지 않지만 기말고사 과제라든지 혹은 실제 대면 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는 공지를 꼭 할 겁니다. 어쨌든 물론 안 할 수도 있고요.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전산으로 CAD를 작업을 할 때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의 품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성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작성한 어떤 객체나 제품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이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중복 객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필요치 않은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점 대상이 됨에 충분한 그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킬 명령을 이용해서 꼭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습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객체 삭제는 리본 홈 탭에서 수정 패널에 가서 그 다음에 이 빗자루 모양의 이 아이콘이 중복 객체 삭제 오버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바에서는 수정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자루 모양 이 아이콘이 있는 이 중복 객체 삭제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는 오버이가 되겠습니다. 오버이. 실제 시험 칠 때 감점사항을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자기가 작성한 객체가 중복 작성된 것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나 중간기말고사 때 좀 불이익이 없겠죠. 자, 일단 명령을 내리게 되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 수행 후에 객체를 선택합니다. P1 직접 클릭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객체를 일일이 클릭을 왜냐하면 내가 실수한 객체가 완전히 파악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근데 광범위하게 어디에 이 찌꺼기가 남아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당연히 모르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 P1 클릭하고 두 번째 P2를 클릭하게 되면 객체 선택이 완료가 되면서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중복 객체를 삭제를 하는데 어떤 특성을 지정할 건지 대체적으로 전부 지정을 하는 게 낫겠죠. 이왕 삭제를 할 거면 전부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확인을 누르면 내부에 중복 객체가 삭제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list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list라는 명령입니다. 단축키는 li가 되겠고요. li. 그래서 list 명령 li라고 치면 자,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버킬과 마찬가지 범위를 지정해 볼게요. 자, 선택을 했고 선택이 다 되고 나서 스페이스 키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이 나오는데요. 문자 윈도우가 뜨게 되죠. 보시면 객체를 4개를 찾았다고 나옵니다. 4개.
4개를 찾았다고 나오고요. 각 그 객체에 기본적인 그 좌표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복 객체가 그렇다면 3개가 더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린 것 1개 외에 3개가 더 있다는 말이니까 지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굳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박스 지정, 걸침 지정 말고요. 박스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립이라고 하죠. 파란색 절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아서 지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워도 되는데요. 예, 이런 과정을 일일이 이제 찾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오버킬로 객체를 지정하고 스페이스 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중복 객체 삭제한다는 창이 뜨고요. 확인을 누릅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시 지정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절점이 3개가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까는 굉장히 많았죠. 자, 다시 리스트 명령 내려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명령 내리니까 1개를 찾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직접 지정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오버킬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우고 리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스트 명령은 이런 간단하게 찾는 것 이외에도 면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도 리스트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내리고 지정을 해보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객체가 2개 더 있다는 거죠. 이것도 오버킬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오버킬 명령을 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35페이지입니다. 25번째 분해하기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인데요. 이 익스플로드는 단축키는 간단합니다. X라고 깨뜨린다는 뜻으로 그냥 X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단일 객체는 분해가 불가능하고요.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뭐 블록이라든지 폴리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혹은 해치 이런 것들을 이제 분해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주 쓰이진 않고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CAD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명령은요, 브록 CD 둘째 마당의 3장의 explode.dwg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를 열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 그 다음에 해치, 화장실 양변기 변기 모양의 이제 그룹이 지정된 블럭이 이렇게 불러지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익스플로드는 리본 메뉴 홈 탭의 수정 패널에 가시면 이 지우기 이레이즈 바로 밑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분해라는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메뉴바 수정에 가시면 이쪽에 맨 밑에 분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X라고 말씀드렸죠. 단축키는 X가 되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상당히 명령이 길고 하기 때문에 X라는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명령을 내리게 되면 먼저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처음에 이 화살표 같은 모양인 일단 보시면 이게 폴리라인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폴리라인으로 이 폭을 준 겁니다. 폭을 주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이것은 이제 폴리라인 명령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분해를 하고 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두 개가 쪼개져 있죠. 이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도 오른쪽에 클릭을 해보면 해치의 선들이 다 이렇게 깨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블록도 마찬가지로 양변기인데요. 이 변기에 각각의 선이 일일이 흩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익스플로드 하는 경우는 블록을 지정했다가 어떤 수정을 요할 때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룹을 재지정하면 되거든요. 이제 블록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폴리라인 편집에도 많이 사용되니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마당에 제4장 폴리선과 스플라인 활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일반 선이 아니고 이 선의 집합체죠. 그래서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고 선만 있는 게 아니고 호도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들을 좀 더 부드럽게 이제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스플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첫 번째 폴리선 그리기 P라인입니다. 단축키는 PL이 되겠고요. 이제 교재 33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캐드를 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선 그리기 P라인 명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콘은 리본 메뉴에서 그리기 패널에 두 번째죠. 이 폴리선 지팡이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이 폴리선을 클릭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 막대에서 그리기에 가셔서 그 다음에 폴리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네임은 P라인이고요. 단축키는 P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PL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명령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점을 클릭하라고 하고요. 시작점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선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선폭은 일단 디폴트는 0이거든요. 현재 보시면 0.0000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폭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을 조정하게 되면 명령이 W가 되겠습니다. 옵션이. 옵션 W를 주어서 시작폭과 끝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작폭 20, 그 다음에 끝폭 역시 20 똑같습니다. 그래서 푸드모 가로 안에 든 것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값일 경우에는 입력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엔터를 혹은 스페이스 키를 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작 폭도 20, 끝나는 끝폭도 2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P2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20이 동일한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진 것은 시작폭은 0이고 끝폭이 20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내용은 시작폭은 10이었다가 끝에 가서 똑같이 10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점에서 시작을 20으로 시작하고 이제 끝에 0으로 간 거죠. 한번 세도면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시작해서 템플릿에 가셔서 템플릿 업선 미터법을 부르면 된다고 했죠. 세도면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폴리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시작점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첫 폭은 0.0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W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20, 끝폭도 20. 자, 이렇게 하고 직교 좌표계로 바꾸겠습니다. F8 펑션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움직이죠. 자, 이 상황에서 나중에 그 화살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를 80으로 하겠습니다. 길이를 80으로 해서 끝을 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까 보셨던 이 삼각형 화살 총 모양이죠. 반대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폴리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자, 시작을 찍고요. 폭을 W를 0을 줍니다. 그 다음에 끝폭은 20을 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는 80 그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삼각형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화살표 모양이었죠. 자, 폴리라인 명령 내리고요. 자, 첫 점을 클릭을 하고 W 처음 시작폭이 10이었고요. 끝폭도 10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80이 아니라 한 70 정도 하겠습니다. 60 정도 하겠습니다. 60 정도 하고요. 이제 다시 여기에서 W를 또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20 끝폭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길이는 20으로. 네, 이러면 전체 길이 80인
폴리라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폭을 이용한 선을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것을 폴리라인에서 폭 옵션을 이용한 선 그리기가 폴리라인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폭 H를 이용한 반폭으로 폴리선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폭 W는 전체 폭이거든요. 전체 폭이니까 동일한 폴리라인을 작성하고 싶으면 반폭이 아까는 20이었으니까 반폭을 10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폭을 가진 폴리라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지름이냐 반지름이냐 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크기가 될 것이지만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반만 지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폭의 절반인 반폭은 전체 폭의 절반만 지정하면 똑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폭은 제로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옵션을 지정합니다. 반폭인 H. 그 다음에 반폭이니까 아까는 20이었으니까 지금 10. 그리고 끝폭도 동일하게 10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실습했던 선에 이어서 옆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시작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옵션 H를 지정합니다. 반폭은 10이고 끝폭도 10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길이 80을 지정하니까 좌측에 있는 원래 전체 폭으로 완폭 20으로 그렸던 것과 반폭 10은 결과물이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길이 L을 이용한 폴리선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행을 해보면요, 폴리라인 실행을 하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 옵션인 L을 입력해서 길이 옵션이니까 길이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면요, 현재 폴리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지금 현재는 폭이 20입니다.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옵션인 L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50을 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그렸던 선의 길이는 임의로 클릭했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그린 선의 길이가 이제 50만큼 더 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선 그리기 네 번째는 홀을 이용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직선 같은 경우는 직선을 그리다가 곡선이 필요하면 이제 따로 명령을 종료하고 호나 원, 타원 이렇게 그려서 편집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폴리선 그리기에는 연속해서 홀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바로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명령을 수행해서 먼저 이제 시작점을 클릭해야 되겠죠. 그래서 P1, 그 다음에 P2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전에 배우셨던 폭을 준 겁니다. 완폭을 주든 아니면 반폭을 주든 폭을 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호에 대한 A 옵션을 주게 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휘어지는 홀을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직선을 바꿔야 되겠죠. 직선 옵션으로 라인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다음 포인트 클릭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닫기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 닫기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냥 닫아버리면 직선이 되잖아요. 이게 직선으로 닫아지기 때문에 다시 호그리기 명령을 준 다음에 닫기 명령을 내리면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명령을 내리고요, 먼저 시작점 아까와 동일하게 P1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P2 클릭했죠. 자, 여기서 호로 바꿉니다. A 클릭해서 호로 바꾸고 일정한 위치에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직선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다시 라인으로 바꿔줍니다. 자,
자, 라인으로 바꿔줬고요. 또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요. 이번에 다시 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A 스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클릭을 하셔도 돼요. 바로 클릭을 하셔도 되고, 마무리니까 클로스인 CL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아래와 치수는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그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직교 좌표계에서 그려서 지금 수평 수직이 맞춰지게끔 한 다음에 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보신 것처럼 폴리선 그리기는 뭐 일반적인 직선이 단독 객체가 아니라 이 그룹화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이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론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객체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폭을 주거나 여러가지 이제 폭의 변화도 줄 수 있고, 호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호를 이용할 경우 이제 도자기 같이 아주 곡선이 여러 각도로 이어지는 지름 반지름을 가지는 그런 이제 호가 연속되게 그리고 싶을 때 이 폴리라인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